1번. 생물의 특성 8개를 써라. 생물의 특성은 묵냐, 풀었으냐에 따라서 특성이 6개가 되기도 하고 10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8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관련이 있는 것끼리는 묶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들 이름을 외워라 이런 1차원적인 문제는 안 내니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물질 대사를 하고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배웠죠? 세 번째, 자극에 반응합니다. 자극에는 빛, 소리, 온도, 화학물질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항상성. 생물은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내의 환경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면 제대로 된 생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발생과 생장.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인간이 크기만 커져서 아기가 되고 어른이 되는 줄 알았지만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수정란이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리고 조직, 기관으로 분화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달이라고 합니다.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성체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생식은 생물이 자신을 닮은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유전은 생식을 통해 유전물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유전물질 진이라는 단어에서 차용해서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문화요소를 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적응과 진화. 적응은 생물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몸의 구조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2번.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입니다.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대사, 생식, 유전, 진화가 가능합니다. 숙주세포에 단백질을 이용해 물질대사를 하고 자손을 늘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번. 간추리자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번의 답은 기억, 종, 니은, 협력입니다. 4번. 예문을 읽고 탐구 방법을 찾는 문제네요. 관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관찰을 모아 규칙성을 발견하는 건 뭐였죠? 네, 귀납법입니다. 5번. 민수는 O형, 아버지는 B형, 어머니는 A형이고 할아버지도 A형입니다. 가계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민수의 O형 유전자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통해 민수에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물의 특성 중 유전과 관련이 있죠. 6번. 외부 세계 온도가 체온보다 높든 낮든 체온이 하루 종일 36에서 36.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항상성입니다. 7번. 조작 변이는 우리가 조절하는 변이를 말하고 통제 변이는 실험마다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변이입니다. 식물과 광원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광합성량을 알아보겠다고 했으므로 조작 변이는 식물과 광원과의 거리, 다시 말해 빛의 세기입니다. 여기에서 통제 변이는 조작 변이를 제외하고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이들이죠. 예를 들어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의 온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검정말의 크기 등이 있습니다. 가는 문제인식, 나와 다는 탐구 설계 및 수행, 라는 실험 결과죠. 여기서 사실 라가 좀 애매한데 자료 분석 및 해석이 실험에 포함되었다고 하기에는 관찰 결과밖에 없어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2번. 실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분석,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보시면 D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대조군이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실험 결과가 붉은색이 나왔어요. A는 자주색이 나왔어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었다는 뜻이고 식물이 광합성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B는 달팽이가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늘었고요. C는 광합성과 호흡이 상쇄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대로네요.
결론은 뭐냐? 문제인식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실험을 설계하여 동물과 식물 모두 물질에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과정이네요. 일단 가설 설정이 있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물이면 세균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럼 병원체는 세균보다 작은 무언가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은 연역법이죠. 디귿. 나에서 병원체는 숙주 안에서 증식하여 발병하였다. 맞아요. 이게 바이러스의 증식 방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일단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한 가지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방사성 탄소인 14C를 이용했습니다. 방사성 탄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탄소에 빨간색 색칠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사능 계측기는 빨간색을 관측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에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 미생물이 광합성을 한다면 빨간색 탄소가 미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포도당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공기 중에 빨간 기체를 전부 제거합니다. 그 후에 토양을 가열하면 토양에 미생물이 있는 경우 그 미생물이 타면서 그 안에 있던 빨간색 포도당이 다시 빨간색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방사능 계측기로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아무것도 관측이 안 됐고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생물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실험인가죠? 답은 물질대사입니다. 그 근거는 광합성의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광합성이 이제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답은 쉬운데 실험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구 오존층이 얇아지면 피부암이 증가하는가? 가설은 이걸 그대로 평서문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2번 탐구 방법 설계. 이건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기록물을 조사할 수도 있고 직접 실험을 설계할 수도 있죠. 그 다음 3번 변인을 써라. 조작 변이는 오존층의 두께고요. 종속 변이는 피부암의 발생 빈도죠. 여기서 통제 변이는 피부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빛의 세기. 어떤 데이터는 여름 것만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는 겨울 것만 수집하면 안 되겠죠. 대상 지역도 데이터 수집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거나 지구 전체로 하거나 통제를 해줘야 합니다.